선조실록 81권 선조 29년 10월 19일 이모 첫번째 기사 1596년 명만역 24년 진유격의 적방관 성이민이 장계하기를 이달 10일 저녁에 적장 신리문이라는 자가 소신의 군관 최기를 몰래 청하여 자기 집에 맞아들이고는 자기 아내에게 술상을 차리도록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우리나라 여자로서 최기와 평소부터 서로 아는 여자였습니다. 적장이 좋아 우르 물리치고는 최기에게 이르기를 관백이 통신사를 만나보지 않았다는 말을 들었는가? 관백은 조선에서 신사를 보낼 때 기일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벼슬이 낮은 사람들을 보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내고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또 적장의 아내가 말하기를 관백이 특별히 청정을 파견해서 16역을 거느리고 난고야에 도착하게 하였다. 저편에서 소식을 끊고 있는 것이 어찌 오는 배가 없어서 그런 것이겠는가. 그 사실을 비밀에 붙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자 적장이 손을 내저으면서 아내를 힐책하며 말하기를 어찌 엉뚱한 말을 하는가. 이 말이 만약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전파된다면 큰일이 벌어질 것이다. 조심해서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다 합니다. 대개 진영중의 외인이 항상 말하기를 관백은 청정이 잘 싸운다고 여겨서 행장을 대신하여 이곳을 방어하게 하였다 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통사들은 이 말을 듣고도 거짓말이라고 여겨서 소신에게 보고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과연 그 말이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한 관백이 신사를 만나주지 않았다는 말을 여러 외인들이 숨기지 않고 말하고 있어 중국 장수도 그 말을 듣고는 해괴하다고 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정사가 억류당했는지는 따로 소식을 들을 수 없어서 고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형세로 살펴보건대 난고야에서 오는 배가 만약 순풍을 만나 미리 알릴 사이도 없이 불시에 도착하게 되면 장차의 일을 예측할 수가 없거니와 저 오랑캐들이 윽박질러 맹약시킬 형세가 불보듯 뻔합니다. 흉악하고 사나운 적장이 이제 지척에 있게 되었으니 한낱 좋은 얼굴로 다시 혀를 놀릴 여지도 없어졌습니다. 저들이 배에 실려 오는 것을 보면 장차 중조에 가지도 못할 텐데 무슨 심사를 일으키려 왔는지 모를 일입니다. 신이 정탐하여 치게 하는 일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까 염려됩니다. 신은 평소 주인을 아끼는 견마의 충성심을 품고 입조한 일에 감격하고 분주하여 일찍이 조금도 태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적의 진영에 들어가서는 적의 기별을 탐청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혼신의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정을 탐지한 지 얼마 안 돼요. 저희의 충성심을 드러내지 못한 채 필시 저들에게 협박당하는 환란을 만나게 되었는데 저같이 하찮고 용렬한 일개 신이야 비록 1100번 죽는다 하더라도 성조의 손에 됨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도를 행하는 데 뜻을 두고 작은 공로라도 이루어 만극한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면서 바야흐로 보장을 이용하여 적과 싸우려는 뜻을 품었던 것이지 결코 적의 마당에서 수치를 안고서 화친되기를 기다리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뜻과 일이 어그러져 머지않아 장차 앉아서 적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으니 신은 실로 통탄스럽고 원통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하부에 들어온 종기가 생겨났으니 하부가 끊어지게 되면 이 목숨도 끝날 것입니다. 원컨대 경상도 지방으로 나아가 머물면서 의기롭게 적을 도벌하여 한 명의 외놈이라도 죽었으면 합니다. 이제 한가하지도 못하고 용기를 버린 채 머리를 쳐박고 죽음을 당하여 헛되이 부산의 귀신이 되기를 달갑게 여기겠습니까?
엎드려 원하건대 성명께서는 특별히 유시를 내리셔 급히 양산 등지로 나아가 머물도록 명하소서. 사신은 논한다. 당관을 접응하고 적정을 탐청하는 일은 책임이 막중하니 어찌 이민과 같은 자가 감당할 바이겠는가. 애초에 신중을 기하여 선발하지 못하였으니 전형을 맡은 자의 죄이다 하였는데 초경 3점에 상이 별전에 나아가 대신 및 비변사, 유사, 당상을 인견하고 성이민의 장계를 내려 대신에게 보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민의 사람됨이었다 한가 나이가 적은 사람인가 하니 이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이전엔 그를 알지 못했는데 내려갈 때 와서 인사하는 것을 보니 되게 계명한 듯 하였으나 성품은 견중하지 못하였습니다. 근자의 서장을 보니 매우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중국 사신의 소식이 오랫동안 바다를 건너 전해지지 않는다고 한 보고만은 크게 의심할 만한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좌우는 모두 그 서장을 어떠한지를 말해보라 하니 판부사 윤두수가 아뢰기를 되게 놀랄만한 것인 듯합니다만 그렇게 심려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장이 심지어 술까지 대접하며 초대하여 말하였다 하는데 이것은 무슨 조의인가? 필시 간계한 술책이 있을 것이다. 저기 어찌 우리나라를 은혜롭게 여겨서 그렇게 하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적장의 아내가 최기와 서로 아는 자이기 때문에 초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고 의정 이원익이 아뢰기를 최기가 오랫동안 적중에 들어가 있어 그들과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되게 그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해상의 기별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였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저기 청령에게 유경을 데리고 나오도록 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저희인가 하니 원익이 아뢰기를 그런 말이 돌기는 하였지만 사실이 아닌 듯 하였는데 지금 서장을 보니 아마도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협상이 깨진 뒤이니 무슨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한번 말해보라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저기 바라는 것은 영파에 통공하는 것인데 크게는 기회를 엿보려 하는 것이고 작게는 관시를 열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조정에서는 단지 봉장만 할 것으로 허락하고 조공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방자한 짓을 하여 중조를 위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만 흉한 계략이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공동시키기만 할 뿐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자 두수가 아뢰기를 저번에 심유경에게는 극진히 공경하며 접대한 반면 진운홍에게는 멸시하는 것 같이 하였습니다. 지난번 우리나라의 잠상을 그 많은 군관을 잡아갔을 때 진운홍이 풀어줄 것을 청했는데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군관 2명을 죽였다고 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마초를 비축하는 일을 가지고 외놈들이 성이민에게 와서 묻기를 이와 같이 마초를 쌓아두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기에 성이민에게 대답하기를 중국 사신이 나오게 되면 마초를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축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왜는 그 말을 믿지 않고 주의하러 경계한다고 합니다 하고 이 원익이 아뢰기를 지난번 섭유격이 보낸 사람이 두루 돌아다니며 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군사들이 많이 출병하였다는 말이 왜 가운데에서 크게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하고 두수가 아뢰기를 한결같이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끝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방비하고 있는 상황을 대략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부산의 외는 그 수가 아주 적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의 의견은 어떠한가 하자 김수가 아뢰기를 청정이 잘 싸운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정에게 유경을 데리고 부산에 오게 한 것은 다시 방자한 짓을 저질러
우리나라와 중조를 공동시키려는 것인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성이민은 내가 일찍이 그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다. 조금 전에 서장을 보니 도망쳐 오면서 취초하는 서장으로 잡다 한 말이 많았다. 연수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우직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문장에 능하다고도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와 유경이 같은 통속이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이 무근한 일인가? 만약 유경을 데리고 대군으로서 예상 밖의 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니 응남이 아뢰기를 틀림없이 무근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경이 청정을 힘써 저지할 수 있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이 말이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도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청정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적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모든 힘을 기울여야만 뒤 처리를 잘할 수 있을 것인데 아직 모든 일이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했으니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서장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손 군문에게 보고해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변보가 있으면 보고하지 않을 수 없으니 허위인지 진실인지는 알 수 없다는 것으로 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하니 명원이 아뢰기를 손 군문은 이런 말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전보하는 일에 대해 대신의 의견은 어떠한가? 또한 그 일이 반드시 당연할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오랫동안 중국 사신의 소식이 없으니 흉악한 음모를 추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우상이 이러한 시기에 이곳에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중국 사신이 혹시라도 급히 바다를 건너온다면 어찌 조치하고 응접할 일이 없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전보하는 일은 잠시 다른 기별을 기다렸다가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성룡이 아뢰기를 중국 사신이 난고야에 와 있은 지 여러 날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기별이 없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반드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원익이 아뢰기를 소신은 일찍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서로 상의하여 결정할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곧바로 내려가겠습니다.